저 같은 투자 초보자는요,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할지 좀 막막해요. 세금 측면에서 보자면 역시 제일 좋은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는 비과세 상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비과세인 상품이 있어요? 대박이네요. 동일한 세전 수익률이더라도 세금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이 세금의 중요성 꼭 명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양수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준비해본 특별한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절세 상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절세 상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삼성증권의 정소정 선임님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갑자기요? 만약 어떤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A는 세전연 6%고 B는 세전연 5%라면 어떤 상품에 가입할 것 같으세요? 에이, 너무 쉬운데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A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A 상품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B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A를 선택하실 건가요? 그래도 수익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물론 눈에 보이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세금이 더 나간다면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을 세전연 6%에 세금 22%를 납부한다고 하면 실제로 손해지는 수익률은 세후연 4.68%입니다. 앞서 B의 수익률은 얼마였죠? B의 수익률이 5%였으니까 와, 정말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요, 세금을 꼭 명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세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어야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시작부터 투자 꿀팁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오늘 시간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선임님, 그럼 먼저 절세 상품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고 싶은데요. 절세 상품이란 어떤 걸까요? 절세 금융 상품은 쉽게 말해 일반 세금보다 더 우대된 세율과 조건을 적용받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절세 상품들은 보통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해외 투자 확대 같은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운용되고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에만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었던 물가채는 2014년 12월에 종료가 되었고 이자 배당 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했던 선박펀드, 유전펀드, 하이힐드 펀드도 2015년, 16년, 17년까지 차례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좀 아쉬워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절세 상품들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현재 절세 상품을 정리해보자면 채권, 저축성 보험, 금현물, 그리고 공모부동산 펀드, 리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절세 혜택이 가장 좋은 상품일까요? 세금 측면에서 보자면 역시 제일 좋은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는 비과세 상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비과세인 상품이 있어요? 네, 너무 익숙해서 비과세 상품인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바로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입니다. 에이, 선임님, 국내 상장 주식은 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가 있잖아요. 이것도 세금 아닌가요? 그건 그야말로 거래세고요.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었죠.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요? 네, 2023년부터는 양도 차익을 연간으로 합산해서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는 5천만 원을 넘는 금액, 나머지 금융상품의 양도 차익은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변경됩니다.
그럼 2022년까지는 최대한 많은 혜택을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 합산이 5천만 원을 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채권 투자는 투자 금액이 큰 경우에 양도차익이 250만 원 넘는 일이 흔히 발생하는 편입니다. 아쉽네요, 정말.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 장기 채권을 매수하신 후에 금리가 하락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연말 이전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금리가 상승해서 평가손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채권을 만기 보유하거나 2023년 이후에 매도한다면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기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2023년부터는 채권의 매매 차익을 연간으로 합산해서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가 된다는 점 꼭 명심을 해야겠네요. 물론 주식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고 채권 역시 신용사건 등 발생 시 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투자 시 세금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알만한 비과세 절세 상품도 있을까요? 또 다른 비과세 상품으로는 금현물이 있습니다. 금현물이라면 진짜 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현물 투자 외에도 금통장이나 금펀드 등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제일 손쉬운 방법은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KRX 금시장은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을 뿐더러 실물 인출도 가능합니다. 실물 인출이라면 실제로 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대박이네요. 네, 실제 금이죠.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시세 차익만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비과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꿀팁 정보네요. 게다가 최근 달러 약세 흐름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자산 확대로 금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금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저 같은 투자 초보자는요,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할지 좀 막막해요. 그렇다면 저희 삼성증권 KRX 금현물 랩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입만 하시면 투자 금액을 2, 3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고 출금 신청 시까지 보유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쉽고 편하기 때문에 아나운서님한테 딱 맞는 서비스일 것 같네요. 그럼 선임님, 오늘도 촬영 끝나고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절세 상품은요? 비과세는 아니지만 9.9% 분리과세를 통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인가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공모부동산 펀드와 리츠인데요.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서 3년간 지방소득세 포함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이 있는 상품이죠.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배당소득세가 지방소득세 포함 15.4%니까요. 이와 비교한다면 분리과세를 통해 원래 내야 될 세금의 36%를 아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36%나 아낄 수 있다고요? 퇴직자의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하시면 배당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3.3에서 5.5%까지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50세 전후의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연금계좌에서 리츠를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혜택이네요. 네, 그렇죠. 이 혜택은 내년까지 매수한 금액에 한해서 적용 가능한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올해 매수한 금액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또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매수 이후 직접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한다는 거.
투자 이후 3년간 의무 보유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투자 이후 3년 이내 매도하면 기존에 받은 절세 혜택까지 소급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가입 시한이 다가오는 연도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2021년까지는 공모부동산 펀드, 리츠를 통해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올해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점. 또 2022년까지 채권의 매매 차익이 비과세 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세라고 하면은 부자들만이 갖는 관심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세금의 중요성 꼭 명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세전 수익률이더라도 세금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상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한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관리의 명가 삼성증권을 방문하면 고객님들 상황에 맞게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당사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 설명서에 따릅니다. 채권은 발생사의 신용 위험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은 AAA, AA, A, BBB, 각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순으로 구분됩니다. 3기 상품은 당사의 중도 환매 의무가 없으며 중도 매도에 의한 현금 유동화가 쉽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매도 시에는 금리 및 발행사의 신용도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채권에 대해 중도 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개정세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은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매수한 금은 1kg 단위 실물 인출 신청 가능, 인출 시 부가세 및 기타 비용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 현물 거래 시 수수료 온라인 0.25%, 오프라인 0.60%, 온라인 0.22%, 오프라인 0.55%입니다.